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할 것은 우리 핵심 요약 정리인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뭘 하는가 하면요. 앞에 했던 이제 기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꼭 시험에 나올 거,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알고 있을 내용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기본 내용을 약간 빼버리고, 기본 내용 이해 안 되면 우리 한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은 약 한 8주 정도 수업할 건데, 그래서 핵심 내용을 쭉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이미 했지만, 우리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 총론이 매년 이게 한 3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는데, 이 중에서 우리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 주로 이제 공부하실 때 32회, 33회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32회부터 문제 좀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주로 공부하실 때 32, 33회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주로 보니까 총론은 대부분 거의 한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특히 이제 공부하실 건 뭐 잘 알지만 부동산 개념, 또 부동산 분류, 또 부동산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위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 개관과 속성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이 속성은 보니까 우리 31회 때 한 문제, 33회 때 한 문제 나왔지만 가끔 시험 나오다 보니까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개념과 분류와 특성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강론 파트 강론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강론 파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주로 32, 33 보니까 이 경제는 우리 보통 한 3개 또는 2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경제학에 쓰고 있는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또는 우리 저기 있는 균형시장 시험 잘 안 나오고 또 특히 이제 균형시장 나오면 거의 계산 형태의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주로 이제 우리 부동산 원론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탄력성과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 있는 부동산 시장론은요. 이건 매년 한 3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 경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주로 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뭐 저기 있는 입지란지 또 도시 공간 구조 또 지대 뭐 이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매년 4개 또는 5개 나오는 거죠.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매년 한 5개 나오는데 이게 우리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감정평가사 시험과 비슷한 게 이제 공인중개사에도 이제 부동산 문제 시험이 있다 보니까 중개사에는 한 보통 8개 시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감정평가사에는 한 5개 시험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아마 저기 회계학 보니까 재무관리 있죠. 그 재무관리 파트에서 어떤 이제 회계학이 다루지다 보니까 아마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투자 문제가 약간 좀 나오는 이 횟수가 좀 적은데 어쨌든 매년 기본 한 5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 5장의 부동산 금융론도 한 5개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6장 있는 개발론 보통 이제 이게 부동산 개발적 시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꼭 나오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LQ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LQ가 아니고 사회 간접 자본이 있습니다. 뭐 BOT 같은 거 있죠. 거기 시험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우리 부동산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이 보통 시험 나온답니다. 그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동산 서비스업인데 그 중에 특히 관리란지 권리 분석, 중개 및 컨설팅, 마케팅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거는 권리 분석과 중개 및 컨설팅 이게 매년 2개씩 또는 2개씩 나온다죠. 총합치면 4개 정도 나올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요. 조금 이제 우리 중개사하고 약간 경쟁에 대한 관계가 되니까 이런 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개하고 권리 분석은 약간 구체적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편은 감정평가인데 그 중에서 보니까 매년 뭐 7개에서 뭐 10개, 보통 7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면 감정평가 3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법 조문이 중요한데 재밌는 건 최근 문제는 이렇게 시험 나온답니다. 우리 과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란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이런 위주로 시험 나왔지만 최근에 보니까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있죠. 기준의 내용을 한두 개 매년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건 좀 같이 공부하시면서 항상 3방식 이외 법 조문이 보통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법 조문은 중요한 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재밌는 건 우리 요 공시 가격 공시가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 3방식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오래 보시고요. 자 오늘 학습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자, 학습 포인트는 우리 이미 이제 기본 강의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근 5년간 빈출 핵심 이론과 심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하는데 주로 최근 이제 빈출 문제 5개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32, 33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패턴을 좀 따라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이런 거요. 1차가 우리 1차 과목이 뭡니까? 이게 이제 객관식이죠. 그죠? 2차 과목이 뭡니까? 이게 주관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수험생을 보니까 한 약 4, 5천 명이 이제 이 응시를 하는데 이게 1차 과목에 보니까 합격이 많이 되면요. 가장 큰 단점 2차 과목에서 한 2천 명 이상 이제 우리 시험을 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출제하는 분들이 점수 매길 때 진짜 머리 아픕니다. 2천 명 다 볼락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1차에 약간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1차 과목을 약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옛날에는 전략적 과목이 부동산하고 원론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론 과목이 있는 나머지 우리 회계학이라든지 경제학 같은 거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난이도를 올려주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전체에 있는 합격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문제 보니까 좀 다르게 원론 과목이 약간 좀 어렵게 시험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32회, 33회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고 주로 이렇게 공부할 건데 뭐 이론과 문제 유형을 연결해서 해설함으로써 문제의 어떤 포인트를 파악할 그런 능력을 좀 키워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문제 풀 때 핵심적인 키워드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공부할 때 뭐 제가 강조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특정 내용을 항상 집중력 공부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이 문제를 40문제 다 맞춰서 100점 맞춘다 생각하지 말고 그죠? 75점 정도 맞춘다 생각하시면서 항상 우리 어떻게 공부합니까? 선택과 집중이 있죠? 이런 형태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미 이제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기본 강의 해봐서 알겠지만 이 부동산학 원론 과목은 각각에 있는 내용이 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절대 앞, 뒤를 연결해서 공부하지 말고 항상 공부하실 때 테마별로 딱딱 끊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시간 최소한 5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원론 과목은 단거나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수업하는 내용 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프린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걸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OT는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있는 우리 프린터에 다운받았죠? 다운받았으면 봐볼게 이제. 자,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 총론 해서 크게 3개 장돼 있다죠. 부동산 서설, 부동산 개념과 분류,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특성과 속성이 있는데 이미 언급했지만 주로 나올 게 뭐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서 보통 시험 나올 것이고 부동산 특성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보니까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부동산 서술은 31회 때 딱 한 번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부할 게 뭐가 있는가? 부동산 1장이나 부동산 개관에서는요. 개관에서는
주로 이제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부동산 접근 방법과 연구 대상, 또 부동산하게 되면 뭐 있습니까? 활동에 대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원칙과 그다음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 또 예, 이런 게 있는데 감정 평가의 특별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한 개념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고요. 예,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현재 무엇을 공부하고 있니? 보니까 부동산 공부하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경제학이란 과목, 행정학이란 과목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관련되어 있는 분야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 주는 학문이 결국은 경제학이고 행정학이죠. 마찬가지요. 야, 너 현재 뭐 하니? 부동산 공부한다. 왜 하니?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문제 뭐가 있습니까? 꽤 많죠. 토지가 부족하다, 땅값 올라간다, 투기 문제 발생한다, 뭐 등등등이 다 문제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 밖에 있는 달 또는 저기 뭐 있습니까? 무인도에 어떤 문제 등이 발생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요.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문제 등이 발생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개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보세요. 자, 토지가 부족하다, 땅값 올라간다, 투기 문제 발생한다, 몽땅 다 뭐야? 인간이 개입한 거죠. 그 첫 번째 알 게 뭐냐? 자, 현재 너 뭘 공부하니? 부동산 공부한다. 어떤 걸 공부하니?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인데 이때 뭐 있습니까? 누가 개입한 거?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만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면 궁극적 목적이 뭐야?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죠.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관계를 개선시킬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연구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연구 대상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다고 그죠? 자, 잠시. 자, 우리 앞에 제가 이 기본 강의했을 때 제가 설명한 거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공부할 때 딱 두 개, 세 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은 항상 무슨 과학이다? 그죠?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은 반드시 뭡니까? 예,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더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내면은요, A하고 B가 서로 이 비교 대상이 되어진다면, 이 중에 분명히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항상 이 시험이 나올 건데, 무조건 틀린 말이 뭐 있으면 그 반대편에서 항상 틀린 말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 항상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심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더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죠. 누구는 누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다. 그러니까 절대 공부하실 때 중간에 부연 설명된 건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죠? 그래 보시고 자,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이미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부동산학은 외국에서 나온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죠. 번역서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 대충 어떤 개념 파악하면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요거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현상과 활동은 서로 뭐야? 비교할 대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말로 해보겠습니다. 전에 했던 거 참 복습한 전입니다. 자, 일단 부동산 빼버리고 현상이 뭐요? 있는 모습, 보이는 모습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반대로 활동은 뭡니까? 활동은 보니까 이거죠. 예, 움직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거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이 있는 모습이다. 무슨 소리냐 이거 아닙니까? 앞에 책상이 있다, 칠판이 있다, 산이 있다, 강이 있다. 이게 전부 뭐예요? 현상이죠. 반대로 활동은 뭔가 하면 부동산이 움직인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죠?
땅은 이동할 수 없으니까. 다만 좀 약간 돌려볼까요? 활동이란 건 변화한다 라고 써도 되겠다죠.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주어진 땅에 보니까 주거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활동이다. 그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이 땅이 현재 5층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변할 모습이네. 활동이다. 그러면 잠시 부동산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구죠?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 말이네. 부동산 활동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다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용도 등을 변경시킨다, 몽땅 활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항상 나왔을 때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활동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보니까 활동과 현상에 대한 구분 기준은 뭐예요? 그래요. 여기 있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오면 뭐예요? 활동. 인간이 없으면 뭐예요? 현상이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용어상에서. 자, 그래 보시면서 다시 해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야, 현재 뭘 공부하니? 부동산 공부한다 하는데 어떤 거요? 인간이 개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연구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현상과 활동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이때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한데 활동은 뭐라고요?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게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때 좋다. 이와 같은 걸 해결하되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개 있더라. 어떤 게 있습니까?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있는 거죠. 그죠? 자, 물론 효율은 어떤 신속이란 개념과 그다음 이런 개념이 있을 것이고 형평은 뭐 있으면 분배에 대한 개념이죠. 그다음 뭐 있습니까? 합법은 법이란 논리에 맞춰서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좀 다르게 자 부동산 활동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야, 네가 활동할 때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활동도 보는 게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 활동에 일반 원칙이 크게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그 중에 3개 마시면 돼요. 아시는데 이걸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은 3개 있다. 그래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인데 우리 보통 이걸 암기할 때 눈, 안경 이렇게 암기합니다. 근데 이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를 보는가 하면요. 이 능률성과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개념을 가끔 시험 냅니다. 자, 이 경제랑 경제 원칙이 뭐죠? 우리 경제 원칙 항상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말한 거요. 최대 이익을 얻는 곳 이게 경제성이죠. 그 다음에 안전성은 뭐 있습니까? 사고. 어떤 거래 사고. 하여튼 사고 방지 아닙니까? 그죠? 방지. 사기 당하지 말라 이 말 뜻입니다. 그러면 능률을 좀 잘 번역하시면 능률은 뭔가 하면 주어진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달라는 겁니다. 효율적 이용해달라 이 말 뜻이 뭔가 하면 주어진 땅을 최유효용이 있죠. 최유효용과 연관된 게 뭐냐? 능률성입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보면 이와 같은 거 내놓고 이게 경제성이라고 시험 내기도 합니다. 이건 좀 조심해둘라 이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의 특별한 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자, 능률, 안전,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정거, 그 다음에 탐문주의 4개 있어요. 그래서 앞 글자 따서 능안, 정탐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 말이죠. 우리 권리 분석할 때 우리 집 살 때 권리 분석하죠. 할 때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능률적으로 거래 사고 방지할 목적으로 즉 사기 당하지 말아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증거, 각종 공부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각종 공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서 뭐 현장 답사해 둘라 해서 단문지 4개입니다.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특별한 측 아직까지 시험 나온 적 없는데 3개 있습니다. 능률성, 안전성, 감정평가된 걸 대외적으로 알려주라. 또는 의뢰인에게 전달해주라 해서 전달성이 크게 3개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이런 걸 할 수 있겠다죠. 첫 번째 보니까 1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 해결 목적이다.
자,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학자가 있지만 그 학자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1번은 이거죠. 부동산학이란 것은 뭐라 했습니까? 종합응용 사회학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이란 것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직업적, 물적 등등등을 갖다 연구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했던 거죠. 이거 꽤 중요한 말입니다. 연구 대상은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만 연구하지 절대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과 연구하지 말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활동은 뭐라고요? 예, 인간이 부동산과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 이건 정리하셔야 되죠. 그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잠시 앞에 했던 우리 기본 강의했던 게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학은 크게 세 개가 합친 거 아닙니까? 기술과 경제와 법 세 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이죠. 따로 세 개 합쳤다. 이건 단편입니까? 종합입니까? 종합이죠. 그리고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이건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은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 공부에 대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이 있고 정답 반대 틀린 답을 낼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방식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 학문적 성격을 내면 틀린 말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응용 대신 순수 낼 것이고 사회 대신 뭐 있습니까? 자연과학을 시험 낼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예, 다섯 번째 접근 방식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데 크게 두 개만 하시면 되겠죠. 종합식과 그다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우리 앞에 기본 내용 했을 때 정리했을 겁니다. 앞으로 종합이란 말 같은 말이 뭐라고요? 복합 같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종합과 복합이라는 설명이 딱 들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원래 종합 또는 복합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이 말 아닙니까? 여러 개를 갖다가 몇 개로? 그렇죠. 한 개로 뭐 있습니까? 합친 게 뭐라고요? 여기 결국 뭐 종합 또는 복합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종합과 복합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개가 뭐냐? 요거 마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개가 뭐냐? 이거 마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이 말입니다. 원래 종합식 접근 방식은 야, 이렇게 해서 원래 부동산 학이란 과목이 나온 거다 설명한 거죠. 설명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학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거 세 개 아닙니까? 법, 경, 기. 그죠? 그러면 항상 종합식 접근 방식 나오면 제일 중요한 뭐 나와야 됩니까? 요걸 저 반드시 나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기술, 경제, 법률 나오고 요거 마시면 돼요. 요걸 좀 합친 거죠. 합쳤다 이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체계화 또는 복합 또는 시스테마 이런 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포인트 뭐요? 내가 집을 살까 말까, 예, 어떤 투자할까 말까 판단했을 때 내 이익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비록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자기 이윤 극대화를 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지금 하고 있는 요 3번과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연구 대상 두 개 있죠. 뭐 현상과 활동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학문적 성격은 종합, 응용, 사회. 그 다음에 예, 접근 방식 두 개 있다죠. 종합식은 기술, 경제, 법률 나올 것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이윤 극대화 이런 말 마시면 되겠다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보시고 또한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은 세 개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습니까?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성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 부동산 활동에 대한 속성이 가끔 시험 나오는데 이게 총 10개 있거든요. 뭐 7개 있지만 총 10개 있는데 10개를 다 보지 말고 여기 있는 딱 3개 1번, 2번, 6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 2, 6번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활동이 뭐라고요? 인간이 부동산까지 장난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묻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집을 산다 이게 또 활동 아닙니까? 자, 집 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아니, 뭐 나부터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돈이 얼마 있니? 내가 어떤 집 필요하니? 내 직장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등등등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뭐 있습니까? 먼저 나는 어느 동네 몇 평 정도 집이 필요하다. 이걸 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 이게 이론적으로 뭐합니까? 예, 한 개 한 개 분석한다. 이게 과학성이죠. 분석이 과학이니까. 그래서 나 현재 보니까 직장에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관악구에 있다. 대충 보니까 관악구에 있는 집을 선택하겠다. 몇 평? 우리 집에 뭐 이 애들이 2명 있으면 총 한 40평 정도 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려해서 이제 관악구 와서 뭐 있습니까? 와서 물건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강 찾아와서 뭐 있습니까? 가격이 싸면서 앞으로 어떤 물건 좋은 거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실물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으로 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론상에선 과학적으로 실무에서 기술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앞에 설명했지만 사회성, 공공성이란 건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이 말은 번역할 때 우리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 말 뜻이 이게 사회성, 공공성은. 자, 그러면 이 말 뜻입니다. 땅이란 건 원래 뭐 있습니까? 원래 땅에 대한 소유권 원래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왜? 인간들이 만들어 본 적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예, 부동산을 갖다 활동할 때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 사회성, 공공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있습니까?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도 둘 다 고려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사회성, 공공성 고려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익성 둘 다 동시 고려합니다. 이걸 보시면서 그 다음에 개인 활동과 대물 활동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 활동이란 건 결국 누가? 인간이 뭘 가지고 부동산이란 물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한다 해서 대인 활동이고 부동산이란 매개물을 통해서 한다 해서 대물 활동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 윤리성이란 건, 즉 사기치지 말라는 건 뭐 있습니까? 누구에게 중요할 것인가 묻는 건데 모두 다에게 중요하다. 중개업자, 거래 당사자, 일반 대중, 또 우리 국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3개 있죠. 논환경,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 4개 있죠. 능한 정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예, 능률성, 안전성, 대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전달성 있는데 이때 특히 조심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겁니다. 능률성과 경제성에 대한 개념을 좀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률성은 가장 잘 이용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 같은 말이 뭡니까? 체유효 이용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 경제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취한다 해서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경우 이게 경제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31회 때 딱 한 번 시험 나왔던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표준산업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표준산업 분류에 보니까 우리 부동산업이란 독립되어 있는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부동산업은 무조건 타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지급하는 거예요. 주는데 방식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있는 물건을 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첫 번째 물건을 준다 말은 방식이 두 개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개발을 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더라. 일단 서비스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서비스업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자격증 3개 있죠. 뭐 있습니까? 주택 관리사, 감정 평가사, 공인 중개사 3개 있죠. 그래서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및 감정평가업으로 분류합니다. 자, 일단 보시고 다시 물건 주는 방식, 물건 주는 게 2개 있죠. 임대업과 뭐가 있습니까? 개발 공급업이 있죠. 자, 임대 보니까 우리 부동산 임대는 뭐 있습니까? 어떤 임대합니까? 그렇죠. 주택도 임대할 것이고 상가도 임대할 것이고 사무실 임대할 것이고 땅도 임대하죠. 이걸 좀 구분하면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주택 임대, 사무실, 상가, 공장 등을 묶어서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기타.
산지, 농지 같은 땅을 임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다. 자, 조심할 거. 묘지 개발 공급 임대업은 아닙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자, 개발은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우리 주택 만들 수 있죠. 아파트. 그다음에 상가 사무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같은 거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타. 우리 산지나 농지 있죠. 같은 개발 및 공급. 그런데 우리 관리사 보니까 관리사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주택관리사, 빌딩관리사는 들어봤죠. 근데 산지관리사, 농지관리사 들어봤습니까? 없죠. 따라서 조심할 건 관리업은 주거와 비주거가 있는 거지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또 표준산업분류표에 보면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청소 시설 유지 관리업은 제외된다 나 있거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중개 및 감정평가는 제일 먼저 중개업, 그 다음 감정평가업 있죠? 이때 우리 중개업 뭐 있습니까? 중개업에서는 자문도 할 수 있거든요. 자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중개사가 보니까요, 경매 등의 대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문, 중개, 대리, 그죠? 그리고 그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컨설팅업은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우리 부동산 개관 관련된 내용 끝난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볍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1번. 이 말이 이거죠. 부동산학은 토지와 정착물, 즉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을 연구한다.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은 뭐라 했습니까? 종합적 학문 성격이 되게 키우다 아닙니까? 그죠? 3번은 보니까 활동이란 나와 있네. 그 뭐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인간이란 말 나오면 되겠네. 그죠? 활동 항상 현상과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리고 4번 가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핵심 쭉 읽어보세요. 보니까 키워드 그죠? 부동산학은 설명이 있지만 다 헛소리고 결국은 뭐예요? 순수과학이다. 여기 포인트 아닙니까? 키워드 그죠? 그럼 틀린 거죠. 순수 대신 뭐 써야 됩니까? 응용과학이다. 답은 4번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지 접근 방식 나 있네. 그럼 반드시 뭐 나와야 됩니까? 그래요. 자기 이윤 극대란 말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이 원론 과목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용을 다 읽지 말고 키워드가 뭔가를 좀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이건 31회차 시험 나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데 우리 표준산업분류 세 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분명히 개발 및 공급업, 또 서비스업 이런 거 있지만 임대업은 있지만 건설업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했던 것은 여기까지 했는데 뭐 시험에 나올 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요거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학문적 성격, 두 번째 연구 대상, 그다음 세 번째 접근 방식. 그죠? 어려보시고 활동에 대해서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표준산업 분류표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실제 가장 중요한 2장 있는 내용부터 수업하겠습니다.